안녕하세요, 지니피디입니다. 오늘은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살 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나는 식단이 어려워서 도저히 다이어트가 안 되는 것 같아. 별로 안 먹는 것 같은데 살이 자꾸 찌는 것 같아. 식욕 억제하는 게 너무 힘들어.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살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 한 적 없으신가요? 저도 몸을 만들고 바디 프로필을 준비할 때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식단이 어렵고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식단의 가장 중요 요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등 이런 중요 요소에 대한 오해들과 진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양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어떤 음식으로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언제 섭취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더 이상 식단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편안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렇다면 내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 하루 섭취해야 할 칼로리는 몇일까 궁금하시죠? 어떻게 먹어야 하고 양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칼로리를 계산해보기에 앞서 하루 섭취 칼로리는 어떻게 구하는 걸까? 기본적으로 살을 빼려면 내가 먹는 양보다 몸을 움직이는 양이 훨씬 많아야 돼요. 그래서 섭취 칼로리 마이너스 소모 칼로리는 체중 증감 정도인데, 섭취 칼로리는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를 계산해보면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소모 칼로리, 내가 얼마나 소모를 하는지를 알면 내가 얼마나 먹어야 빠질 수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치만 우리의 소모 칼로리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쓰이게 되는데요. 평소 활동량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대사가 원활하게 잘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소모 칼로리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 계산법이 정확하다 라기보다는 평균값을 구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섭취 칼로리를 계산해서 구했다고 하더라도 다이어트 기간이나 살이 빠지는 속도, 혹은 바뀌는 체지방, 근육량, 체중에 따라 다르게 계산을 해주시거나 현재 몸의 컨디션에 맞게 알맞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알아볼 공식은 미플린 세인트 지율인데요. 많은 공식들이 있지만 미국 스포츠의학 아카데미인 나즘 사이트를 통해 일일 소모 칼로리, 일일 권장 칼로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입력란이 있는데요. 입력을 하기 전에 오른쪽 US로 되어 있는 걸 메트릭 유닉으로 변경 후 체중, 키, 나이를 입력하시면 기초 대사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 대사량을 확인하셨다면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나의 하루 소모 칼로리를 알아보는 것인데, 아래에 나와 있는 질문 중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걸 클릭해 주시면 나의 하루 소모 칼로리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확인이 되었다면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고요. 마지막은 본인이 원하는 목표 체중과 감량 일수를 적어주시고 다음으로 넘기시면 이렇게 하루 에너지 소비량과 하루 권장되는 칼로리가 나와요. 이렇게 일일 소모 칼로리와 일일 권장 칼로리가 나오고, 오른쪽에 보시면 권장 칼로리를 탄단지의 비율로 나눈 칼로리와 그램수가 같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권장 칼로리의 그램수에 맞게 식단을 짜면 좀 더 쉽게 식단을 짤 수 있겠죠? 자, 그럼 세 번째로 어떤 음식으로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탄수화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실 때 탄수화물을 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탄수화물은 폭발적인 힘을 낼 때 쓰이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강도 있는 운동과 웨이트를 하시려면 탄수화물 섭취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런데 살이 찌는 게 두려워서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아예 안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게 되면 몸에 대사에 문제가 생기고 에너지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근육의 자극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근합성에도 문제가 생겨 근육 성장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근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근육 성장이 안 되면 대사가 떨어지고 우리가 흔히 아는 기초 대사량도 떨어지겠죠? 즉,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욱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에 쓰이면서 뇌의 활동에도 쓰이기 때문에 꼭 섭취를 하셔야 합니다. 탄수화물의 양도 중요하지만 좋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여기서 좋은 탄수화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복합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정제탄수화물과 복합탄수화물로 나뉘는데요. 정제탄수화물은 백미, 밀가루, 설탕 등등이 있고, 복합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현미, 귀리, 통밀, 고구마 등이 있어요. 정제탄수화물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라가게 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반대로 탄수화물은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길게 느낄 수 있게 해서 간식, 폭식 등의 진기를 막아준다고요. 추가로 과일 같은 경우는 과당이 많기 때문에 드시고 싶으시다면 간에 당이 적게 저장되어 있는 아침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단백질인데요. 단백질 또한 우리 근성장에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모두들 단백질을 엄청 잘 챙겨 드시잖아요. 그치만 모든 음식은 과하면 살이 될 수 있다는 거. 단백질 또한 적정량을 잘 맞춰 드시는 게 중요해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보통 닭가슴살을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닭가슴살이 질려서 나는 더 이상 단백질 섭취하는 게 너무 어렵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닭가슴살이 아닌 소고기, 지방이 적은 소고기나 혹은 해산물류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징어나 혹은 생선류 등 이렇게 해산물류로 단백질을 대체해주면 훨씬 더 수월하게 단백질을 드실 수 있으시고요. 혹은 대두두유나 이런 콩같이 두부 같은 이런 단백질로 대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인데요. 지방은 우리 몸의 호르몬 작용에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지방을 너무 안 먹게 된다면 호르몬 작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살이 잘 안 빠질 수 있는 작용이 될 수 있겠죠. 또한 지방도 좋은 지방을 먹어줘야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트랜스 지방이 아니라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을 1대2 비율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식단을 할 때 중요하게 섭취해야 하는 식이섬유가 있는데요. 평소 우리가 식단을 하게 된다면 일반 양보다 적게 드시는 경우도 있고 많이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먹을 때는 우리 몸에 필요 이상의 영양분의 흡수를 막아주고, 또한 너무 적게 먹었을 때에는 우리 몸에 소화작용에 도움을 주어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이섬유 또한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꼭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채 섭취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식단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느냐? 저 같은 경우는 탄단지의 비율을 저의 전체 섭취 칼로리의 5대 3대 2 혹은 4대 4대 2로 나눠 먹고 있어요. 나눠 먹는 이유는 우리가 한 끼, 두 끼로 나눠 드시는 것보다 세 끼, 네 끼로 나눠 먹는 게 우리의 폭식이나 간식 섭취의 예방을 도와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3끼에서 4끼 혹은 4끼에서 5끼 정도 이렇게 우리가 하루에 근육을 합성할 수 있는 시간대에 영양소를 잘 섭취해주는 것 또한 우리의 근육 성장에 아주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먹고 어떤 걸 먹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본인이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식단으로 구성을 해야 식단을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섭취할 때 영양성분표를 잘 봐야 하는 이유가 내가 탄단지 비율을 잘 맞춰서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 끼 일반식을 드실 때 음식을 먹으면서 이건 탄수화물이니까 단백질을 따로 섭취해야 해 하면서 단백질을 추가로 섭취하게 되는데, 음식 안에 있는 단백질 양과 함께 추가 단백질 섭취하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원을 적정량 드시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면서 당연히 살을 빼거나 몸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배가 고프거나 너무 우리 몸에 부족한 양의 영양 섭취를 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알맞은 식단을 꾸려서 알맞은 식단에 맞춰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식단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중간중간에 필요 요소들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자세하게 영상 촬영을 통해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